뉴욕 한인회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교회 보증금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회의 15,000달러의 보증금 이외에도 다른 회관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쇼핑 시즌인 요즘 위조 지폐도 다량 풀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자칫 바쁜 틈을 타 소매점 등의 위조 지폐가 몰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민 수수료를 잘못 보낼 경우 유예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바로 케이스를 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보다 꼼꼼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28일 새벽 0시 18분께 네바다주 호선에서 서남서쪽으로 18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28일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스라엘 정착촌 중단 결의안 통과를 허용한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란히 공존하는 이국가 해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헐리데이 쇼핑 시즌 매출이 2005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폭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 뉴스9에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뉴욕 한인회가 악성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승소에는 CCTV를 통한 확인된 내용이 주요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내용과 의미 등을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8월 24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악성 세입자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후 뉴욕 한인회는 뉴욕 민사법원에 퇴거 소송을 제기했고 첫 공판이 지난 11월 15일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반의 시간이 흐른 어제 뉴욕 한인회는 승소 판결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 한인회관이 그 3층에 세를 안 내고 있는 그 테넌트들을 그동안 연구해서 어려운 사건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재판정에서 저희 한인회가 이겼다는 그 승소 판결을 정식으로 서류로 받았습니다. 뉴욕 한인회관 건물은 1983년 구입부터 세입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으며 이전에도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한 바 있어 이번 승소가 갖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이 소송은 그 테넌트가 3베드룸을 사는 거 그래서 렌트를 못 받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렌트를 플러스 그들이 악성 테넌트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인회관의 밸류를 저하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백만 불짜리의 승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이번에 승소한 3A는 그동안 방 맞은편에 위치한 창고를 집처럼 개조해 불법 서블리스를 주고 있었으며 이 사실은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서블리스를 받은 세입자는 화가로 추정되며 이 공간을 그동안 작업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퇴거가 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에 대해 계속해서 윤나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승소로 퇴거 명령은 받았지만 실제 퇴거로 연결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런트를 이슈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사인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워런트는 나가요.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송태일 변호사는 이 과정이 약 6주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의 세입자 소송 자체가 워낙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세입자들이 오갈 데가 없다거나 응급 상황이라고 주장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세입자들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의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다시 아파트를 되찾으면 그때서부터는 뭐 항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 만약에 무슨 다시 법원에 오거나 항소가 있거나 뭐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홀드가 좀 긴 소송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이거죠. 또 이번에 승소한 3A 외에 현재 3A-1에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3A-1 3베드룸입니다. 이 3A-1에는 어제 기자가 취재하는 순간에도 문을 열고 사람이 오가는 등 평소처럼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렌트비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판사는 다르지만 같은 법원에서 이 소송도 진행하는 만큼 이 3A-1에 대한 소송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BTV 윤날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새롭게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바로 보증금 문제인데요.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 15,000달러의 보증금 이외에도 다른 회관 세입자들은 보증금 액수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뉴욕 한인회는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저희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 6층 건물에 어느 교회가 렌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민승기 회장 때 이 렌트를 준 모양인데 여기 6층을 이제 비워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지난달에 나갔습니다. 네, 그분들이 나가면서 민승기 씨한테 15,000불의 에스크로 디파짓, 시큐리티 디파짓을 주었다는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15,000불의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 김민선 회장을 포함해 34대 한인회 집행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보증금의 존재 자체나 정확한 액수도 이번에 6층에 입주해 있던 뉴 라이프 교회가 퇴거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즉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얼마나 더 불거질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1층에 입주해 있는 세탁소는 보증금이 66,000달러로 추정되지만 이 금액 또한 한인회에 예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며 다른 층수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얼마인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예전부터 제기한 바 있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시큐리티 디파짓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같이 리스와 계약 조건과 해서 같이 리스 계약서하고 디파짓을 해놔야 된다는 거를 이제 정례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야 되고요. 따라서 앞으로 뉴욕 한인회에 새롭게 입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은 이번에 마련되는 새로운 제도에 따라 별도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입주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문제는 아직 마땅한 해결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뉴 라이프 교회 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민승기 전 회장에 문의하기 위해 기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승기 전 회장과 함께 33대 집행부에서 일했던 한 위원은 더 이상 뉴욕 한인회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으며 세간에 알려진 사실 외에 더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오늘 뉴저지 홀리네임 병원에서는 내년 1월 말 신규 가입 마감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 자리에선 오바마케어의 가입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차기 정권 후에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우려로 오바마케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날 병원 측은 저소득층 한인이 충분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바마케어임이 강조됐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홀리네임 병원에서 오바마케어 가입의 중요성을 한인사회에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 측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도 당장 오바마케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인사회는 여전히 무보험자가 많은 커뮤니티 중 하나로서 저소득층 무보험자에게 특히 오바마케어 가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85% 이상이 충분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보험료가 높을 것을 우려해 오바마케어 가입을 주저하는 한인들이 많다면서 이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보험료라는 게 결정이 되는 것은 본인의 가족 수 그리고 또 본인의 인컴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해 보면은 그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금액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날 참여한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험료에 있어서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모르고 지나치는 무보험자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기한 내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량 보험과 같이 건강보험은 필수라며 한인사회를 위한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뉴저지 티넥의 홀리네임 병원에서는 오바마케어 가입을 위한 한국어 서비스와 전문가 1:1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는 기존 가입자에 한해 재가입 또는 갱신이 1월 15일까지이며 신규 가입자는 1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 본격적인 쇼핑 시즌인 요즘 위조 지폐도 다량 풀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자칫 바쁜 틈을 타 소매점 등의 위조 지폐가 몰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위조 지폐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액수는 $20로 연방당국은 $20 이상은 무조건 위패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위조 지폐 건수는 3에서 4%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 수수료를 잘못 보낼 경우에 유예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바로 케이스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다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민 신청자가 수수료를 잘못 보냈을 경우에 14일간의 유예 기간이 제공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 수수료가 인상이 된 지난 23일 이후부터는 이 같은 유예 기간 없이 이민 수수료를 잘못 보내게 되면 바로 케이스를 받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3일부터 각종 이민 수수료를 최대 258%까지 인상했습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선 연말연시를 위한 각종 행사 진행과 준비가 한창입니다. 먼저 굿 리던스 데이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는 올 한 해 나쁜 기억을 버리자는 의미의 행사입니다. 이 행사 이외에도 뉴욕의 유명한 새해맞이 행사인 크리스탈 볼드롭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선 2016년을 마무리하는 굿 리던스 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굿 리던스 데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안 좋았던 일을 종이에 적어 이를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안 좋은 일을 털어버리자는 취지의 행사입니다. 올해도 많은 뉴욕 시민들이 참여해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떠올리며 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Getting rid of the memory of David Bowie's death. I'm still hurt by it a year later, and we're big fans and love his music, his look, his outrageousness, his fearlessness, and basically I want to be debt free. In order to be debt free, you got to start all over again. So that's the key thing. 나쁜 기억을 청산하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의 이 행사는 매년 연말에 타임스퀘어에서 비영리 단체인 타임스퀘어 얼라이언스가 주최합니다. So this is Good Riddance Day because part of the cycle of getting ready for the new year is not only looking forward and saying, hey, what's my resolution for next year, but it's also saying, what do I want to let go of from the last year? And God knows 2016 has been a tough year. 한편 타임스퀘어에서는 또 다른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31일 밤 11시 59분이 되면 타임스퀘어에서 펼쳐지는 크리스탈 볼드랍 행사입니다. 어제 타임스퀘어 얼라이언스와 워러포드 크리스탈이 올해 새 단장한 크리스탈 공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은 2,688개의 크리스탈과 32,000개의 전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름 12피트, 무게는 무려 6톤에 달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볼드럽 행사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초대돼 카운트다운 버튼을 누를 전망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생가가 팔린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 퀸즈에 위치한 이 집은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 당선인의 아버지가 1940년에 직접 지은 건물로 영국 튜더 양식의 2층짜리 벽돌집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46년 이 집에서 태어나 4살까지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매물은 45대 미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기 사흘 전인 내달 17일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8일 새벽 0시 18분께 네바다주 호손에서 서남서쪽으로 18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진원의 깊이는 5마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하고 3분과 1시간 후에 규모 5.7과 5.6의 지진이 비슷한 지역을 흔들었고 이후에도 수차례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현재까지 인명과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두 국가 해법이 유일하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은 28일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이스라엘 정착촌 중단 결의안 통과를 허용한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란히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요르단간 서안 정착촌 건설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두 국가 해법은 양국이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표결은 두 국가 해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미국이 지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3일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4, 반대 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홀리데이 쇼핑 시즌 매출이 2005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폭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서치 회사인 커스터머 그로스 파트너스는 올해 홀리데이 쇼핑 시즌의 매출은 전년 대비 4.9%가 증가한 6,370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증가율은 이 회사의 종전 전망치인 4.1%를 웃도는 것으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처럼 홀리데이 쇼핑 시즌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실업률 하락과 자동차 연료 가격의 하락, 실질 가처분 소득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들의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품목별로는 가전과 인테리어, 미용 상품, 완구 등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1인 기업이 뜨고 있습니다. 사장이 직원을 전혀 고용하지 않고 나홀로 제조와 경영을 도맡는 회사가 2014년부터 10년 사이 17%가 증가해 2014년 현재 35만 개를 넘어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식품과 화학, 운송, 가죽공예, 담배, 음료 분야에서 이런 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1인 기업은 2004년에서 2014년 식품 분야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료와 담배 부문에서는 150%, 비누와 향수 제조를 포함한 화학 분야에서는 70%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발한 한 부산 시민단체가 28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서 기습적으로 소녀상 설치를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이날 일본 영사관 후문 앞 인도의 지게차를 이용해 무게 1톤가량인 소녀상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회원들은 공무원과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고 동구는 지게차를 불러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한편 소녀상 추진위 측은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의 악성 테넌트 문제. 이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었던 문제였지만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은 뉴욕 한인회관의 악성 테넌트 관련 소식입니다.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한인회는 최근에 골칫거리였던 악성 테넌트 문제 중 한 건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지뢰 안 된다고 덮었던 일이 좋은 결실로 나온 것이지요.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내일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불거진 교회 디파짓 행방이 묘연하다는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 포커스인은 뉴욕 한인회관에서 진행합니다. 어제 좋은 소식 하나와 또 안 좋은 소식 하나를 저희 동포분들께 알려주셨는데요. 윤창희 회관위원장님과 김민선 한인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좋은 소식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동포분들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분이? 저희가 이제 그 한인회관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오니까 이 한인회관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빌딩이. 근데 특별히 3층에 있는 그 테넌트들이 그 세를 안 내고 사는 거예요. 지난 5년 이상을. 그래서 처음에는 법률적으로 그 판단이 안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한인회가 졌습니다. 그분들한테. 옛날에. 예. 그래서 나쁜 판례도 있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방향을 저희가 참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방향 잡아서 그대로 밀어가지고 일단 첫 관문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모시고 김민성 회장님하고 법정에 가서 저희가 증언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사님이 우리한테 한인회가 그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이제 첫 번째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럼 전에는 패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승소를 하셨어요. 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법적인 방향이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 뭐 30년 하고 또 회장님도 또 그 재판을 많이 아시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근데 마침 그 송태일 변호사하고 우리 의견의 일치를 봐서 이걸 진행을 하자 해서 이제 그걸 또 영어로는 홀드 오버 테넌트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진행을 해가지고 그 3층에 그게 나중에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하면 제가 밝히시지만은 뭐 굉장한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 재판 과정에. 이제 그거는 아직은 조금 밝히기가 좀 이르고 일단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한인회가 이제는 그 아파트를 굉장히 어려운 아파트인데 찾는 것이 찾을 수 있다는 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앞으로 조금 관문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예, 근데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우리 동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승소한 그 테넌트들은 이제 완전히 나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지금 법정에서 승소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빅션, 그러니까 마샬을 불러서 마샬이 문을 짠 겁니다. 그래서 그 퇴거 명령을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았어요. 근데 지금 그게 한 6주? 예, 6주에서 약 6주, 8주. 평균 6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조심하시는 것이 그 6주에 문을 짠 거고 그 테넌트들을 퇴거할 때까지는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고 또 그 플로어에는 2명의 이런 악성 테넌트와 또 1명의 한인 테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우리의 스트라테지를 또 발표를 했다가 또 준비를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보안을 유지를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런 스트라테지로 그 테넌트들을 내보냈다 이제 이렇게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서블리스를 줬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전에 기자회견에서 하신 적이 있었었는데 정말 서블리스를 주고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죠. 현재까지 파악한 거는 이제 저희한테는 세를 안 내고 자기들끼리 이제 뒷거래가 있어서 사실은 봉이김선 날 역할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저를 화를 나게 만들고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이 3층은 손을 한번 봐야 되겠구나 해서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뭐 화를 돋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한인 동포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돈을 안 내고 살았던 악성 세입자가 두 건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는 완전히 승소를 했고 하나는 진행 중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첫 번째 이제 승소 판결이 났고요. 하나는 재판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승소 판결 난 것도 마지막 락 바꾸고 이제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승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도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좀 기대를 해도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이제 일단 희망이 조금 생긴 거죠. 법원에서 우리 주장을 받아들인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하죠. 같은 법원에서 같은 판사는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이제 그러나 법원은 랜로드 테넌트 같은 법원이지만 법원인데 판사님은 같지 않아요. 다른 분이고요. 어쨌든 그것도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입자 디파짓 문제가 관련된 뉴욕 한인회관 관련 소식은 내일도 이어집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12월 2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맨해튼에서 발생한 모자 사망 사건. 목에 전깃줄이 감긴 채 사망한 32살 여성과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4살 아들을 두고 자살이냐 살인이냐 경찰이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어제 뉴욕시경이 이 사건을 살인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용의자로 숨진 여성의 남성을 지목했습니다. 23살의 아이작 듀란 인판테는 오늘 2명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인판테와 사망한 여성 사이에서 양육권 분쟁이 있었다는 점과 사망한 여성이 성추문에 휘말렸던 점을 미루어 이 사건을 살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부검 결과 역시 자살이 아닌 살인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측근은 현재 펜실베니아주에 거주 중인 인판테가 당초 크리스마스 연휴를 뉴욕에서 가족과 보낼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취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망한 두 사람의 시신은 지난 금요일 아파트 관리자의 신고로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뉴욕시경이 퀸즈 연쇄은행 절도 사건의 용의자가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9월 30일부터 어제까지 플러싱과 자메이카에 6곳의 체이스 은행을 턴 남성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절도 행각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48가 체이스 은행에 들어선 용의자는 은행원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메모를 건넨 뒤에 $5,000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를 6피트 5인치의 키에 30살 남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지시티 경찰차가 다른 차와 충돌해 2명의 경찰과 다른 차 탑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경 루트 1&9 던컨 애비뉴 인근에서 저지시티의 경관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세우려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의 경찰은 목과 등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트럼프타워 로비에서는 수상한 가방이 발견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켰고 출동한 폭발물 처리반이 가방을 수색했는데 가방 안에는 어린이 장난감이 들어있었을 뿐 폭탄 등의 이상한 물체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리조트에 지내고 있어 어제 소동 당시 트럼프타워에는 없었습니다. 대선 이후 트럼프타워의 경호가 강화돼 천문학적인 경호 비용이 발생하자 뉴욕시 당국은 연방정부에 경호 비용 $3,500만 요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어제와 같은 소동까지 발생하자 빌 드블라조 뉴욕시장 대변인 측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인수위 대변인인 션 스파이셔가 뉴욕시장에 고맙다는 뜻의 내용의 글을 SNS에 작성했는데 뉴욕시장 대변인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곧 영수증을 첨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뉴저지 한 10대 소년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레리 마티네즈는 지난 1월 15일 5명의 경찰이 학교로 들어가려던 그의 차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장에는 특히 이 경찰들은 사복을 입고 있었으며 당시 경찰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무작정 마티네즈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하차를 거부하고 있는 마티네즈를 때리고 마티네즈를 끌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티네즈는 경찰들이 자신의 얼굴을 때린 뒤 발로 차고 목까지 조르려 했다고 기술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마티네즈는 사건 4개월 뒤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이에 대한 소송이 접수돼 앞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노스캐롤라이나로 로드트립에 나선 뉴저지 출신의 할머니와 5살 된 손녀가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버지니아의 한 주유소에서 길을 물은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불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가족들은 실종된 할머니가 뉴저지 트랜짓 운전수로 일하다 정년 퇴직했다며 따라서 그녀가 장거리 운전에 익숙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병을 앓고 있지 않고 매우 건강한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나흘째 행방불명 상태인 할머니와 손녀 수색에 나섰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 장영주 씨가 러시아 공연을 위해 모스크바로 가는 도중에 $12,000 상당의 귀중품을 도둑맞았습니다. 사라장은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영국 런던을 경유해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항공 일정 중 가방을 도둑맞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방이 어디에서 없어졌는지는 공식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한편 사라장은 29일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 그랜드홀에서 러시아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볼쇼이 극장 지휘자 알렉산드리아 솔로비에프와 협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와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반군과 정부군을 각각 지원해온 터키와 러시아 양국이 28일 시리아 휴전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아나돌루 통신은 이날 터키 당국의 한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터키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의 포괄적인 휴전 계획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은 또 시리아 내 휴전이 실제 이행이 되면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릴 회담에서 정치적 평화 계획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강요 내정자들이 외교와 무역 등 주요 현안에서 당선인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차기 행정부에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 문제를 비롯한 외교 정책과 무역, 기후변화, 재정 적자 등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이견이 다른 내정자들이 여럿이어서 불협화음을 조율하는 일이 트럼프 행정부의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이메일 스캔들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7일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법무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하급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무부가 향후에 공식 소송을 통해 클린턴의 이메일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백악관이 5년여 동안 운영해왔던 시민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에 게시된 백악관의 공식 답변은 현재까지 2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백악관이 보존 중인 청원 4,799건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위더피플 웹사이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열린 정부 구상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자 수가 급속도로 늘면서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자 수는 1억 4,300만, 러시아 인구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사태가 이렇자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염병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일 오후 9시 38분께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 지진으로 이바라키현 북부 지역에선 진도 6의 진동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6은 서 있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강한 진동 수준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년 연속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 1위로 꼽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7일에서 11일 성인 1,028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은 22%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5%의 지지로 2위에 그쳤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4%, 미 대선에서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로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비판했었던 미국 언론들의 대선 외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날을 세웠었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와 같은 대형 일간지가 수익성 향상, 구독자 수 증가와 함께 승승장구하는 한편 이들 신문과 같은 입장을 취했었던 중소지역지는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은 다시 기온이 내려가 한낮 40도에 머물렀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34도인데요. 현재 밤하늘에 구름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많아진 구름량에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에는 진눈깨비처럼 내리겠습니다. 이날 오후까지 0.5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저녁에는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49도로 오늘보다 따뜻하겠고 밤에는 35도로 예측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뉴욕 낮 기온은 41도로 예측됩니다.
30일인 토요일은 맑고 흐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날 밤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 첫날인 1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량 늘겠습니다. 따라서 밤사이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종일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우산 챙겨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8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